unfold. 자, 오늘 다룰 주제는 어쩌면 한국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뒤흔드는 좀 섬뜩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지난 50년 동안은요,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나 당연해 보였죠. 그런데 지금, 바로 이 순간에요, 이 부동산 게임의 판 자체가 그 근본적인 룰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. 네, 우리는 지금 한 시대가 끝나는 걸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. 말 그대로요. 현대의 한국 사회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아파트 불패라는 신화가 산산조각 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. 이 아파트 불패 신화라는 게 보였나요? 아파트만 사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? 중산층이 자산에 불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다리다. 이게 지난 50년간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기둥 같은 거였거든요. 근데 오늘날 바로 그 기둥에 아주 심각한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. 보세요. 경고등은 이미 사방에서 켜졌습니다. 전국의 주인을 못 찾은 집이 7만 채에 육박하고 부동산 PF 위기는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고 있죠. 그리고 가장 기이한 현상, 서울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지방은 무너져 내리는 이 극단적인 양극화. 이건 그냥 일시적으로 시장에 안 좋은 게 아닙니다. 뭔가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인 거죠. 자,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첫 번째 축, 바로 공급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곧 시장에 어마어마한 매물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건데요.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. 지금 보시는 게 60대 이상 한국인의 자산 구성인데요. 와,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자산의 82%, 그러니까 거의 전부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. 금융자산은 턱없이 부족하죠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은퇴 후 생활을 하려면 이분들은 좋든 싫든 이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야만 한다는 겁니다. 한마디로 부동산의 덫에 갇힌 셈입니다. 평생 모은 가장 큰 자산인데 이게 당장 현금화가 안 되니까요. 결국엔 팔아야만 하는, 다른 선택지가 없는 막다른 길에 몰린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. 집이 더 이상 자식에게 물려주는 자산이 아니라 내 노후 생존을 위한 현금 인출기가 되어버렸다. 실제로 최근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거든요. 이건 사실상 내 집을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국가에 집을 맡기고 연금을 받겠다는 어찌 보면 좀 씁쓸한 신호이기도 합니다. 자, 이렇게 팔 사람은 넘쳐나는데 그럼 이 집들을 사줄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? 이제 문제의 두 번째 축, 수요 쪽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할 말을 잃게 됩니다.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의 주축이자 집을 살 핵심 세대인 생산 가능 인구가 말 그대로 소멸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. 2040년이면 지금보다 4분의 1이 사라지고 2052년이 되면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. 집을 살 사람의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그냥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문제는 인구뿐만이 아니에요. 남아있는 사람들조차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이 그래프가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인데 서울을 보세요. 10.6년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넘게 모아야 겨우 서울이 집 한 채 산다는 얘기예요. 말이 안 되죠? 전국 평균도 거의 6년입니다.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 거죠. 그래서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. 2030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은 이제 그냥 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에요. 아예 불가능한 꿈, 포기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. 자, 인구는 줄고 집값은 너무 비싸고 이 상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? 맞습니다. 우리보다 이 길을 먼저 걸어간 나라가 있죠? 바로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,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정확히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. 한쪽은 다마뉴타운 같은 과거의 신도시들, 지금은 늙고 쇠락하는 배드타운이 돼서 집값이 폭락했죠. 반면 도쿄 도심의 핵심 지역은 전 세계 부자들이 몰려들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. 대부분의 평범한 지역은 서서히 죽어가고 대체 불가능한 소수의 지역만 살아남는 극단적인 양극화. 이게 일본이 보여준 미래입니다. 1970년대의 꿈의 도시가 오늘날의 유령 도시가 되었다. 이 말, 남의 얘기 같지가 않죠? 이건 바로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, 분당이나 일산 같은 곳에 보내는 아주 섬뜩한 경고장이나 다름없습니다. 자,
그럼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볼까요? 일본이 보여준 이 거대한 분열,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. 바로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현실입니다. 서울 한번 보세요. 2025년 아파트값 상승률이 무려 8.71%, 1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. 앞으로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공포심리가 시장을 완전히 비이성적인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. 그런데 말입니다. KTX로 불과 몇 시간이면 가는 대구에서는요,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억 5천만 원?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주인이 1억 5천만 원을 줄 테니 제발 내 아파트 좀 사가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. 시장이 완전히 붕괴한 거죠.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집을 사고 있는 걸까요? 이젠 구매자의 종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첫째, 금리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초부자들. 둘째, 강남이나 성수처럼 이름난 곳만 노리는 외국인 투자자. 셋째, 이제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임대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나서는 최후의 구매자, 바로 정부입니다.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. 과거처럼 월급 모아서 집 사던 평범한 중산층은 이제 이 게임에서 거의 사라졌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가장 유력하게 예측되는 미래가 바로 이겁니다. 양극화된 연착륙. 이게 뭐냐면 전국이 한꺼번에 폭락하는 게 아니고요. 서울의 핵심 지역 같은 곳은 어떻게든 지켜내고 나머지 지방과 수도권 외곽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침체하는 시나리오입니다. 부의 불평등이 극대화되는 거죠.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시장이 두 개로 완전히 쪼개지는 겁니다. 결론은 명확합니다. 아무 아파트나 사두면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던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. 이제 부동산은 투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벌이는 아주 위험천만한 도박에 가까워졌습니다. 그래서 이 거대한 분열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. 당신의 아파트는 과연 이 분열의 어느 쪽에 서 있게 될까요?